음악. 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저희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는 시청자 양송이 스프님께서 직접 겪으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양송이 스프님께서는 친구들과 함께한 폐교에 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섬뜩한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저희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송이 스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까지 찾아와 주셨네요. 정말 반가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 양송이 스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충청도에 있는 한 폐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청도 폐교입니다. 충청도 폐교라. 알겠습니다. 정확히 어느 폐교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곳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Let's go!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온라인 방송이 활발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밤늦게까지 어울리던 때였죠.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새벽 1시쯤이었을 겁니다. 저희 동네에 땡땡치킨이라는 작은 치킨집이 있었는데 그 가게 앞 테이블에 저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와 훈이, 철수, 그리고 맹구였죠. 저희는 다리 세트를 시켜놓고 아주 맛있게 뜯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원한 맥주도 한 잔씩 곁들였고요. 다만 훈이는 친구들 중 유일하게 단체 차량을 끌고 온 터라 맥주를 마시지 못하고 콜라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었죠. 그때 당시 저희는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 넷이었습니다. 아직 밤늦은 시간이었고 딱히 할 것도 없어 심심함이 극에 달해 있었죠. 의미 없이 되는 대로 떠들던 대화 중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밤에 할 만한 거 없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던 중 문득 거긴 어떨까? 라는 말과 함께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한 폐교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폐교는 꽤 규모가 있는 곳이었고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괴담으로 악명이 높았죠. 킬링타임으로 딱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맥주를 한 잔 더 들이켜면서 용기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훈이의 작은 소형차에 몸을 구겨넣고 폐교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폐교를 검색하자 지도 위에 섬뜩한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건물의 윤곽이 흡사 괴물처럼 느껴졌죠. 저희는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맥주 몇 잔에 솟아나는 객기와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폐교의 실루엣을 보니 들어가자, 꼭 들어가 봐야 해 라는 충동이 너무나도 강하게 밀려왔죠. 떠다니는 소문들을 조합해 폐교의 입구를 찾아냈습니다. 무성하게 우거진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 마침내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주차하고 멀리서 봤을 때는 주변이 짙은 안개인지 으스스한 연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자욱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거대한 건물의 위용이 더욱 압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은 그 거대한 건물과 그것을 감싸고 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분위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막도깨비 같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딱 막도깨비 같았어요. 라는 제 말에 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맞아요. 완전 막도깨비 같았어요. 술기운으로 북돋았던 용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저희는 누가 먼저 들어갈지 가위바위보로 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걸렸고 결국 폐교 안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폐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어두운 길도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결하다는 느낌에 거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중앙을 따라 일렬로 쭉 늘어서서 조심스럽게 안으로 향했습니다.
음산한 복도를 따라 걷자 으스스한 냉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학교에 있을 법한 교장실, 화장실, 보건실, 연구실 등을 지나 꽤 넓은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중앙현관이었습니다. 한숨 돌릴 겸 열려있는 중앙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던 탓인지 몸을 쭉 펴자 엄청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땀이 식고 온몸의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훈이가 사진이나 찍자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대충 어디를 찍어볼까 생각하는데 훈이가 제 앞으로 불쑥 다가서더니 중앙현관 앞에 앙상하게 서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앞에서 찍자. 나무를 배경으로 하면 사진 구도가 잘 나올 것 같아. 앙상한 나무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음산했지만 훈이의 말처럼 사진은 잘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나무를 등지고 훈이를 제외한 3명이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했습니다. 친구들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훈이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주는데 그때 훈이의 말투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마치 최신 기술을 자랑하듯이 자, 최신 기술의 집합체로 찍어드립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파노라마 기능은 거의 처음 나왔던 기술이었거든요. 훈이는 휴대폰을 왼쪽에서부터 천천히 훑어가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폐교 전체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훈이의 카메라가 저희 쪽을 향해 훑어 내려올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훈이가 경기를 일으키며 비명을 지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최신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겁니다. 하는 섬뜩한 비명소리에 저희는 깜짝 놀라 훈이를 돌아봤습니다. 옆을 보니 철수와 맹구도 너무 놀라서 잔뜩 웅크린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너 뭐야? 왜 그래? 제가 다급하게 묻자 훈이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헐떡거리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은 휴대폰이 위아래로 흔들리면 사진이 이상하게 찍히기 때문에 훈이는 화면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찍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쭉 훑어 저희에게 다가올 때쯤 갑자기 화면에 희고 회색빛이 도는 사람 형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눈, 코, 입만 뻥 뚫려 있었고 저희 머리 위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있었다고요. 그 형체가 나뭇가지에 앉아 훈이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훈이가 그걸 알아차린 찰나에 그 형체가 위로 빨려 들어가듯이 쓱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도 섬뜩하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냥 우리 놀래키려고 휴대폰을 희생한 거 아니야. 저는 땅에 곤두박질 친 훈이의 휴대폰을 주워 철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철수가 받아들었는데 훈이가 얼마나 강하게 내리쳤는지 휴대폰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액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전원도 켜지지 않았죠. 훈이는 억울하다는 듯이 저희를 믿어달라며 자신이 얼마나 놀랐으면 최신 휴대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겠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셋은 당연히 훈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 연기 진짜 대단하다 라며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훈이를 놀리며 5분 정도를 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저희는 구름 과자를 피우며 낄낄거렸습니다. 이러고 있을 바에야 그냥 다 가지 그래. 장난을 치다가 철수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한 판에서 진 사람 2명만 옥상 갔다 오자. 당연히 모두 콜을 외쳤고 결과는 저와 철수가 졌습니다. 우리 진짜 가야 돼. 철수와 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훈이가 얄미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갔다 오자. 결국 저희는 중앙현관으로 다시 들어가 곧바로 눈앞에 있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5층까지 올라가 옥상층인 6층에 도착했는데 옥상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던 거죠. 실망한 저와 철수는 5층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냥 내려갈까 고민하던 찰나
어디서 솟아났는지 모를 용기가 저희를 덮쳤습니다. 그래도 남자인데 저희는 건물의 오른쪽 끝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건물이었죠. 밖에서 둘러봤을 때 그쪽에도 옥상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서워서 서로 팔짱까지 끼고 사주경계를 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다행히도 그쪽 옥상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나오자마자 제 기억으로는 정말 더러웠습니다. 왜 거기 있는지 모를 낡은 양말, 슬리퍼, 신문지, 체육복 같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었고 군데군데 먼지를 잔뜩 머금은 녹슨 고철 덩어리들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옥상 중앙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겁쟁이 친구들에게 옥상에 올라왔다는 걸 증명해 줘야 했으니까요. 중앙 현관 쪽으로 향해 도착한 철수와 저는 친구들이 있는 아래쪽을 향해 상체를 빼꼼 내밀어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야, 우리 올라왔다. 역시 완전 더럽다. 아래에 있던 친구들은 처음에는 저희를 보며 막 웃더니 갑자기 말을 뚝 끊고는 아무 말도 없이 멀뚱히 서서 저희를 무표정으로 올려다보는 겁니다. 아니, 쟤네 왜 저래? 의아해하며 그들의 무표정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외쳤죠. 야, 대답 좀 해라. 왜 대답이 없어? 여전히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함께 온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쟤네 또 우리 놀리려고 작전 짠 거다. 진짜 대단하다. 웃으며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맹구가 한 손으로 휴대폰을 머리 위로 들고는 다른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막 가리키는 겁니다. 휴대폰 화면에 뭔가 있다는 듯이요. 뭐야? 무심결에 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맹구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카톡 내용은 이랬습니다. 야, 내려와 빨리, 야, 내려와 빨리 제발 이따고 내려와 이따가 봐 제발. 저는 그 내용을 철수에게 보여주었고 저희는 그 즉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내려오라고 하는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뒤를 돌아섰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서 그 무서운 길을 뺑 돌아가기 싫은 마음에 저희는 중앙 현관에 있던 안 열리던 옥상 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문고리가 녹슨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쇠사슬을 모두 풀고 문을 여러 계단을 통해 쭉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중앙 현관 1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훈이와 맹구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뭐야? 그랬는데. 그런데 친구들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희가 옥상에 있을 때 아래 있던 친구들은 나란히 서서 저희를 올려다봤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 그대로 서서 고개만 아래로 숙인 채 앞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나왔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앞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으스스한 분위기에 괜히 불안해진 저는 친구들을 흔들어대며 물었습니다.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때 갑자기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맹구가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뛰어야 해. 하나, 둘, 셋. 뛰어. 맹구가 뒤로 돌아서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뛰면 다 뛰는 게 국룰이잖아요. 맹구가 뛰자 당연히 저희도 모두 따라 뛰었습니다. 드넓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훈이의 모닝 차량에 몸을 던지듯이 올라탔고 다 같이 시동을 외쳤습니다. 훈이는 급박한 상황에도 능숙하게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온갖 욕을 내뱉으며 저희 동네를 향해 달렸습니다. 저와 철수는 여전히 왜 친구들이 이러는지 무슨 상황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맹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를 보려고 아래로 빼꼼 내밀었을 때
너희들 옆에 훈이가 봤다는 그 흰색 사람이 너희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더라. 맹구의 말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똑같이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소리칠 때마다 천천히 고개만 너희 쪽으로 돌리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휴대폰으로 카톡을 보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뒤로 돌아서 내려가니까 그 형체도 그 자리에 서서 고개만 돌려 너희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더라.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그 형체가 앞으로 쑥 나아가더니 벽을 타더랍니다. 흰색 물체가 마치 거미처럼 벽을 타고 한층 한층 내려오면서 마치 저희가 내려오는 걸 그대로 따라 내려오면서 계속 저희를 지켜봤다는 겁니다. 4층에서는 4층 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3층으로 내려오면 3층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다가 1층에 저희가 도착하자 그 형체는 땅으로 내려와 훈이와 맹구의 대각선 옆쪽에 서서 곁눈질로 쳐다봤답니다. 곁눈질로 그 형체를 쳐다보니 저희들이 현관문을 나오는 모습 그대로 고개를 쭉 돌려가면서 계속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맹구의 이야기에 너무 무서워진 훈이와 맹구는 감히 그 형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앞만 보다가 도망가야겠다 싶어 도망치자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훈이도 거들었습니다. 진짜 뭔가 있었어. 살면서 귀신처럼 본 건 그때가 처음이야. 하지만 저와 철수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옥상 위에 있었을 뿐 바로 옆에 뭔가 있었다고 하는데도 저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친구들의 섬뜩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도 밤이 깊어 더 이상의 추격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찰나 갑자기 훈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야, 나 너무 무섭다. 나는 그걸 다 봤잖아. 나 좀 이해해줘. 술이라도 더 마시던가 아니면 PC방이라도 들어가자. 저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에 술을 더 마시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PC방에 도착했고 저희는 늘 하던 대규모 총게임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훈이는 게임을 하지 않고 괜찮다며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친구끼리 할 수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돈 없어서 그래. 안 쏜다 할게. 놀려댔지만 훈이는 그런 게 아니고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에이, 감기라도 걸렸나 보네 투덜대면서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PC방에 있는 동안 저는 계속 훈이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랬죠. 훈이는 계속 자기 이마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날이 밝았습니다. 훈이의 집은 바로 근처에 있어서 저희는 훈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훈이가 마치 몸살 감기라도 걸린 듯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야, 훈아, 너 진짜 괜찮아? 그렇게 훈이의 집에 도착했는데 훈이 어머님께서 나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니들 밤새도록 술 마셨구나. 해장하고 가. 들어와. 어머님의 말씀에 저희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모두 배가 고팠으니까요. 어머님께서 TV를 켜주시며 TV를 보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훈이와 철수는 소파에 앉았고 저와 맹구는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훈이의 상태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훈이의 작은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저희를 향해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야, 니들 이상한 데 다녀왔구나. 그 말을 들은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훈이의 왼손목을 딱 잡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단순히 훈이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의 손을 잡고 데려가는 듯한 신용을 하시면서 뒤로 손을 뻗으시더니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훈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희는 뭐지? 싶었습니다. 물론 장난일 수도 있지만 장난을 칠 나이도 아니신 분께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시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서 훈이가 기지개를 쭉 펴더니 피곤해 죽겠다 하며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겁니다. 거짓말처럼 이전에 으스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구 없이 친구의 집에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맹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맹구는 훈이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이다 보니 집안 사정이나 그런 걸 좀 아는 친구였는데 훈이의 작은 어머님, 즉 방금 들어오셨던 분이 바로 무당이라고 한 겁니다. 맹구의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보이지 않는 손을 잡고 무언가를 끌고 가시는 신용을 하셨던 것은 귀신을 끌고 가신 게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 이후로 훈이는 다시 평상시에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에 소름 돋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공부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폐교에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상황이다 보니 주변 습기도 더 울창해지고 폐건물은 더욱 낡아 들어가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앙 현관에 있던 그 큰 나무가 감쪽같이 없어진 겁니다. 나무를 뽑아낸 흔적도 나무가 심어져 있던 흔적도 없이 그냥 아예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상했던 것은 저희가 처음에 들어온 건물과 옥상으로 갔던 건물이 꺾여서 이어져 있는 형태였는데 저희 기억으로는 왼쪽 건물은 4층이었고 오른쪽 건물은 5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갔을 때는 둘 다 5층짜리 건물로 보였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건물 모두 5층으로 쭉 이어져 있었고 옥상도 5층으로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갔을 때는 분명 중앙 현관 쪽으로 걸어간 다음에 4층은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5층짜리 건물이라니 뭔가를 인위적으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폐건물에 누가 돈을 들여 공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마치 누군가 강제로 기억 조작이라도 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 조작과 같은 이상한 상황을 훈이만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철수, 맹구는 층수가 달랐던 것, 그리고 중앙에 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 등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이에게 이야기를 하면 훈이는 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거기서 그냥 구경하다 왔는데 무슨 나무? 층수가 달랐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훈이는 휴대폰도 그냥 자기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부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으니까 굳이 그 일에 대해서 더 훈이에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여기 충청도 폐교, 딱 봐도 생김새가 중학교 느낌인데 여기가 거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 폐교입니다. 아, 그런가요? 딱 봐도 중학교 느낌이고 저도 여기는 좀 알려지지 않았으면 해서 일부러 지도를 옆으로 꺾어서 이야기했는데 양송이 스프님 말씀 안에 있었네요. 충청도 폐교라고 하면 다 나오는 곳이라서 저는 이미 지도로 다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여기는 심지어 제가 한 번 더 갔을 때 또 방울 소리가 나기도 했어요. 방울 소리가요?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갔을 때도 그때는 삼촌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냄새도 다르고 이런 이상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뭔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다 어느 날의 경험이 있나 보네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 모를 현관이나 이런 곳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꼭 이 폐교는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알려졌다는 뜻이겠죠. 네, 알려진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유독 많이 보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폐교 사진을 보더라도 으스스하잖아요. 유리창 다 깨져 있고 벽돌은 옛날 빨간 벽돌 그대로고 네, 맞아요. 여기 제가 한번 랜선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로드뷰로요. 아, 로드뷰요?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어떤 이상한 카페 같은 것도 나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카페도 있고 버스 정류장 쪽에 제가 다 있었어요. 신기해서 한번 웃었던 생각이 나는데, 또 제가 랜선으로 가봤습니다. 여기 로드뷰로 시청자분들도 한번 가셔야겠네요. 괜찮아요. 저는 감히 불법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양송이 스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사진을 봤는데 으스스한 게 딱 봐도 여긴 진짜 뭔가 있기는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제일 많이 온 폐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폐교예요. 많은 분들이 귀신을 목격하셨고 이상 현상들을 겪었던 곳이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보가 좀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악.